자, 그래서 이런 고령화 사회는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은 미래,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십 년 후, 즉 지금 이 인강을 듣고 있는 여러분 세대, 여러분들이 이제 한참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은퇴하거나 요 나이 대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됩니다. 이 고령화 문제는 논술 문제로 자주 출제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나타날 굉장히 큰 위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사회 차원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되고 고민되고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논술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앞에 가에서부터 라까지 쭉 이제 연결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죠. 자,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답안으로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답안 써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보면 이 도표 이런 뜻이네, 이 도표 이런 뜻이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자료 해석 문제는 실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답안으로 옮겨 적는지 그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실제로 손으로 써보는 연습 이거 필요합니다. 글쓰기는 다 자전거 타기하고 비슷해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자전거 타기를 상상해도 실제 자전거를 타봐야 합니다. 타봐야 느는 거죠. 자, 그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것, 글쓰기를 몸으로 익히십시오. 자, 봅니다. 자, 보면은 일단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문제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 추이 변화는 국가의 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키고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중심 문장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은 두 가지식으로 쓰라는 얘기 하고 있죠. 자, 일단 문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점의 핵심이 이거죠. 경제적 활력 저하, 재정 기반 훼손. 자, 일단 이 얘기가 나오고, 이게 중심 문장이고요. 이제 들어가서 자료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자료 해석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980년에 2.83명에서 2005년에 1.08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자, 자료 가죠. 자, 가의 특징을 파악한 겁니다. 자, 그리고 출산율 저하가 미치는 영향 중 하나가 인구 감소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문제가 된다. 자, 인구 감소,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요건 나도표입니다. 가도표 특징에서 나도표 특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의 성장 기반이 무너지고 경제적 활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가에서 가의 전부를 활용한 건 아니고 가의 일부와 나를 연결하면서 가의 일부와 나의 일부를 연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의미를 뽑아낸 겁니다. 자, 특징 파악에서 의미 도출까지 쓴 겁니다. 자, 딱 특징 파악과 의미 도출을 딱 나눠서 쓴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러 개의 도표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특징을 파악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답안을 작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대등연결접속사 쓴 다음에 다시 연결합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평균 수명 증가, 이것도 가의 특징이죠. 가 특징 얘기하면서 노년층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보다 증대하는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노년층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거 제시문 나에 나오는 특징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에 나오는 평균 수명 상승에서 나에 나오는 특징으로 쫙 연결을 했습니다. 이는 노년 인구 부양 부담의 증가로 나타난다. 2000년에 10.1명이던 노년 인구 부양 비율이 2050년에는 62.5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다로 연결됐습니다. 다의 특징 나오고 있어요. 특히 노년층 인구 증가가 노년층의 1인당 보험 진료비 증가 추세와 맞물리면서 자, 지금 요거는
라저. 자, 지금 가나다라 쭉 연결해서 특징 파악한 겁니다. 맞물리면서 자, 여기까지 특징 파악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의미 도출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 등의 복지기금 소요 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자, 의미 도출했죠. 자, 지금 저출산 문제에서 연결해서 의미 도출 하나, 그리고 평균 수명 상승, 고령화 문제에서 연결해서 의미 도출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의미를 뽑았고요. 의미 도출했고 그것이 첫 문장에 딱 응집돼서 나타난 겁니다. 자, 첫 문장, 중심 문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특징 파악과 의미 도출이 각각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답안 구성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문제 해결 방안 얘기할 수 있죠. 자, 대안 제시 유형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고민될 수 있는데 이제 고민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저출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성들이 이 출산을 안 하는 건데 이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여성들에게 불리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여성들의 미혼율이 증가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출산을 거부하는 이유는 출산을 하면 또는 결혼을 하면 치러야 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용을 크게 만드는 요인은 결국은 일과 육아 또는 일과 결혼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 때문이고 그런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가지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또는 회사 일을 양립할 수 없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대안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이유가 실제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은 그런 곳들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민간에 지원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는 그 이외에 육아 부담이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게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렇다면은 이 육아 부담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지도록 하는 제도 같은 것들이 또 요구되고 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결국은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치러야 되는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여성들의 출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하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여성 노동력이 이제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같은 인구라 하더라도 더 이제 경제적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